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화소와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하나 보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소 그리고 해상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화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입자의 개념. 그래서 우리 사진에 보면 픽셀의 개념입니다. 픽셀. 확대해 보시게 되면 자, 화소라고 하는 건 이 픽셀을 얘기합니다. 픽셀. 그래서 우리가 1000만화소, 2000만화소, 3000만화소 뭐 이렇게 몇만 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픽셀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픽셀의 개수. 그다음에 해상도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지 크기라는 걸 보게 되면 자, 픽셀로 보게 되면 자, 여기 6000 가로가 6720이고 세로 높이가 4480입니다. 이게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그러니까 가로 6720에 4480 해상도의 사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화소라고 하는 건 6720 곱하기 4480입니다. 이렇게 해서 픽셀의 개수가 나오는 것이 화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1억만 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1억만 화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억만 화소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화소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현하려면 카메라의 센서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빛을 분석할 수 있는 렌즈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탁월한데 1억만 화소 이렇게 굉장히 큰 화소의 개념은 작은 이미지를 확대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화소수를 늘린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선명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화소가 높다고 해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지털 화소라고 얘기하면 1에서부터 100까지 단계를 이야기할 때 아날로그에서는 1, 2, 3, 4, 5, 6, 7, 8, 90에서 100까지 셀 수가 있는데 디지털은 1에서 100까지를 정확히 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1에서 100까지 정도는 세겠지만 1에서 1억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명도라는 것이. 그래서 아날로그는 디지털보다 확실하게 모든 것을 표현해내는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를 구현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아날로그가 어쩌면 더 정확한 것이고 디지털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 어떤 그 컴퓨터의 데이터 능력에 따라서 분석해낸다라는 건데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구현은 아직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만 화소짜리 요즘에 이제 휴대폰 뭐 이렇게 나오는데 1억만 화소라는 것은 그렇게 데이터를 키우는 능력은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카메라 센서에 보게 되면 CCD 패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패널이 입자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빛의 파장을. 근데 그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할 때 그 센서에 보면은 작은 입자가 있거든요. 각각의 소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자가 서로 빛을 간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빛을 읽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그것이 1억만 화소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렌즈가 정확히 그것을 빛을 읽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더 발달해야 한다라고 요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1억만 화소를 표현해낸다, 계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정확하게 구현은 아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억만 화소 그렇게 지금 벌써부터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 카메라의 기능 먼저 완전히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소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좋지만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화소가 아니라 렌즈와 CCD 패널 그리고 카메라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캐논에서 보게 되면 마크 3 정도
이상이면 굉장히 최고급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은 아직 필요가 없고 그 이하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전시를 하거나 그다음에 작품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최신 기종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에 갔다가 카페 앞에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렇게 일부러 꾸며놔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물론 여기 앉아서 차 마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것을 창가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상용이지. 여기에 누가 앉아 있다. 물론 사진 찍는 분은 가끔 앉아서 찍고 그러고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뻐서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자 먼저 흐린 날에 찍은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은 상황에서 여기에 주전자에 꽂혀 있는 튤립만 채도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보는 사진, 그리고 또 하나는 배경을 구름 화창한 사진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한번 화창한 날에 찍은 것처럼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롤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카메라 롤을 열고 채도를 좀 올려주죠. 채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개 현상 제거 이걸 좀 올려줄까요? 그 다음에 통곡선에 보게 되면 매개 변수라는 게 있고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이 생기죠. 이 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명도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밝기. 그 다음에 다시 기본으로 와서 지금은 이 화병 부분 채도만 확실하게 할 거니까 이 정도 화병 부분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채도를 낮출 거니까요.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화병 부분만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뒷배경을 채도를 다 낮출 거기 때문에. 채도 낮추는 거는 조정해서 색조 채도, 그래서 채도를 쭉 낮춰봅니다. 쭉 낮춰 다른 부분 낮춰졌지만 화병 부분은 살려야겠죠. 그래서 화병 부분만 이미지를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취소 일단 하시고, 자 화병만 선택하는 방법, 화병 부분을 선택하시고 먼저 튤립 부분만,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만 일단 화병은 나중에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화병만 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 정도만 선택하고 요 배경 부분을 영역에서 제외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영역을 제외할 거니까 Alt 누르고 클릭. 그러면 지금 보면 튤립 부분은 다 선택됐고 요만큼 더 추가로 선택됐죠. 자, 여기를 제외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 자, 그 다음에는 화병 부분만 여기에 영역을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올가미 툴을 사용하시면 돼요. 확대하시고 올가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자 클릭할 때 Shift 누르고 Shift와 Alt를 같이 누르면 됩니다. Shift Alt 같이 누르고 클릭, 조금 내려서 여기까지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까지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클릭, 클릭하고 클릭해서 쭉 올리면 됩니다. 마우스를 이거 계속 Alt와 Shift는 계속 누르면서 마우스를 밀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씩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지금 Shift와 Alt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hift와 Alt는 올가미 툴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올가미를 클릭하면서 이동하면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만큼만 제외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 선택 툴로 Alt 누르고 여기는 제외.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더 겹쳐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해서 올가미 툴 이용해서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고, 자 다시 Ctrl Z 클릭하고 Alt를 누릅니다. 클릭.
자,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축소해 볼까요? 자, 요만큼만 지금 선택이 됐죠? 이미지를 합성할 때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선택해내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가미 툴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저처럼 사각형 윤곽 도구를 먼저 사용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 툴에 대한 기능만 조금 이해하시면 툴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자꾸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만큼만 제자리 복사합니다. 제자리 복사하는 건 편집 메뉴에 보게 되면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여기 배경눈을 꺼볼까요? 자, 지금 보면 화병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배경을 선택하고 채널이 아니라 조정해서 색조 채도 얘를 이용해서 채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병만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전체의 그 배경의 비율에 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잘라내기는 자르기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사각형 윤곽 도구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그래서 윤곽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윤곽을 이동시킨 다음에 이미지에서 자르기 이 정도로 잘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강렬한 채도역이 만약에 빨간 튤립이면 더 강렬하겠죠. 근데 노란색 그래도 여기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도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을 가져와야겠죠. 하늘 가져오는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작업 내역에서 맨 위에 이미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을 하고 다시 이게 이제 원래의 사진이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합니다. 필터에서 카메라 롤을 이용해서 자, 먼저 채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채도 맑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개 현상 제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어두워지고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통곡선에서 밝게 해줍니다. 밝게 해주고 이 정도만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늘 있는 사진을 한번 가져옵니다. 자, 이만큼 하늘 부분만 있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복사.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닫아도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동 툴, 요 이동 툴이죠. 이동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수직을 올리기 위해서 Shift 버튼을 같이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겹쳐진 부분을 가리면 되겠죠. 레이어에서 가릴 거니까 레이어 마스크 하단에 있는 요 레이어 마스크 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럼 화병 부분이 아직 가려져 있죠. 그래서 화병 부분만 검은색으로 살짝 칠해주면 돼요. 그래서 확대해 보고 검은색은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까만색이 정경색인지 확인하시고요. 화병 부분만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불투명도를 10% 정도로 해줬기 때문에 조금씩 연하게 칠하는 거예요. 검정색을. 그래서 여러 번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손잡이도. 자, 그러면 여기 부분만 이렇게 번져 보이죠. 그래서 조금 브러쉬 도구를 더 키우겠습니다. 이만큼을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아까 사진 가져올 때 전깃줄이 있었죠. 전깃줄 부분이 또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깃줄이 전신주와 전깃줄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칠해줘서 가려줍니다. 여기에 아이콘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브러쉬로 칠한 부분이 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칠해지니까 안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 조정하고 다시 이제 합쳐도 되겠죠. 합치려면 배경 이미지로 병합, 그 다음에 사이즈. 자, 이번에는 자르기 도구로 해볼게요.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자,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위치로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 수평을 잘 보세요. 수평이 약간 오른쪽이 올라왔죠.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내렸어요. 이 상태에서 하늘 부분이 좀 답답하니까 조금 더 키울게요. 이 정도 비율. 그러면 이 바다 수면이 거의 3분의 1 위치에 있겠죠. 3분의 1 위치로 딱 맞출까요? 자, 가운데 위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엔터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배경 흑백 처리할 때 이 화병만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병 선택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요 꽃의 라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 꽃의 라인이 필요한 거니까 이 라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 그 자동 선택 도구로 배경을 선택을 해서 요 꽃의 라인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를 또 다시 확인해서 어디까지 선택 영역인지 자꾸만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꽃의 라인만 필요할 거니까 사각형 윤곽 도구로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 요만큼만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선택 영역이니까 여기에서 요 하늘 부분 배경을 제외시킬 거니까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선택 영역이 들어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추가할 거니까 올가미 툴 선택한 다음에 추가할 거니까 Shift 버튼,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Alt를 누르시면 돼요. 추가로. 그러니까 Shift Alt를 먼저 누르지 마시고 Shift 누르면 얘가 추가하겠다라고 느끼는 거고, 클릭한 다음에 Alt를 누르면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내려서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선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클릭 대략적으로 이만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외시켜 버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외시킬 때 자동 선택 도구의 요 허용치 범위가 이 농도를 넘어서니까 여기를 더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병이 침범당했으니까 요 영역을 더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추가할 거니까 Shift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Alt 누르고, 그래서 클릭 이만큼 쭉 빼서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다 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같은 거 페인트가 벗겨진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Alt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여기 좀 크죠? 그러면은 브러쉬 사이즈 대괄호 열고 닫기를 이용해서 사이즈 조정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자, 지금 여기 그 영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이쪽에는 그 이미지가 복제가 안 돼요. 요 안에만 복제되는 겁니다.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자, 여기도 보게 되면 확대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도구에 요 도장 크기를 줄이는 거죠.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타고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만큼 클릭 드래그. 이렇게 미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여기도 꼭지점을 살짝 만들어주고 이 정도. 자, 이렇게 되면 깔끔한 화병이 되겠죠. 자, 축소해 볼까요? 그 다음에 채도를 좀 더 끌어올려 볼까요? 채도는 조정해서 색조 채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도를 조금 더 확인. 자, 가이드라인 영역 해제. 그러려면 빈 영역을, 이 영역 선택하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해 주거나 아니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영역이 해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흐린 날에 찍은 사진을 화창한 날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멋진 구름과 함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포토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